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과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차트 분석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서 이 시장에 뛰어든 참여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10일 전에 업로드 했었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관점입니다. 당시 이 52K 저항 매물대가 관건이고 4시간봉 이 노란색 선 4시간봉 200EMA가 역사적으로 큰 추세 전환의 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00EMA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여기 이 동그라미 친 지난 6월 차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52K 위쪽을 스탑으로 잡는 숏 포지션이 손익비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언급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예상을 했었고, 현재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이 일시 조정 이후 상승, 그리고 이 200EMA 이 노란색 선 저항 맞고 바로 저점 테스트까지 정확히 예상대로 움직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제 오더블럭 영상을 보셨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쪽 베어리쉬에서도 각 고점과 저점에서 진입자리까지 봐줄 수 있었겠네요. 현재 가장 중요한 매물대는 하단 불리시 오더블럭과 맞닿아 있는 이 45,000달러 구간입니다.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45,000달러 매물대를 지켜준다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찾아온 긴 하락장이 이번에는 찾아오지 않고 이 상승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상승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가능한 그림은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며 조금씩 우상향 하다가 이 거래량이 갑자기 확 터지면서 현재 이 200EMA가 걸쳐있는 이 5만 달러부터 이 52,000달러 구간까지 한 번에 뚫어주는 그림이 가장 상승장으로 인식하기에 확실한 움직임이고, 이 눌림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아주 높은 손익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승 관점의 그림은 이제 그 다음으로 45,000달러 다음으로 중요한 지지라인인 가장 최근의 저점이기도 한 이 42,000달러 선, 42,000달러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 횡보를 하다가 이 45,000달러 지지라인을 깨고 이 42,000달러 선에서 지지를 확인받고 반등해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보입니다. 42,000달러 구간이 깨진다면 사실상 이 아래에서 이 추진력을 받을 매물대도 없고 매수를 할 메리트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지독한 매집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관점들을 모아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우선 첫 번째로 이 노란색 선, 이 200EMA 돌파 시에 매수로 접근하는, 이 돌파 시에 이 EMA 아래쪽을 스탑로스로 잡고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돌파 매수 전략, 혹은 이 42K 구간, 아까 제가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설명드렸던 이 42K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받은 이후, 이 42K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받은 후에 이 반등 시 매수 진입, 이 반등 시에 매수 진입,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42K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 시에 이 위쪽을
스탑로스로 잡는 숏 포지션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전략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고, 이 전략들 중에서 가장 손익비가 좋아 보이는 전략은 이 42K 구간. 이 42K 구간에서 반등할 시에, 이 42K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받은 이후에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손익비가 좋아 보입니다. 구간별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작년 결산과 함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장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유례없는 상승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4월 이 4,000달러, 저점 4,000달러 부근을 갱신한 비트코인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각종 호재와 자금 유입이 되어 정확히 약 15배가량 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15배 가까이 상승했는데도 이 상승분을 다 가져간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로 이 매매를 오래 해온 사람들은 이 매수를 초기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수많은 코인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 투자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이미 상승이 되고 난 이후 이 1월달부터 유입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제 지인들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코인판에 유입된 시나리오가 거의 비슷해요. 당시 코인은 되게 조용하게 우상향을 했었고, 21년 1월에 되게 핫한 친구가 하나 있었죠. 뭐죠? 바로 삼성전자.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이 4만원일 때도 안 사던 삼성전자를 작년 이맘때 21년 1월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이런 쪽엔 일절 관심 없던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이것저것 여쭤보셨을 정도로 정말 이 시장이 과열 상태였는데, 이 삼전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삼전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8만원 후반대, 이때 고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당시 코스피 고점일 때 물렸었던 수많은 유입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코스피에서 이제 코인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금 유입에 맞물려서 원래 조정을 받아야 하는 구간에서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입과 동시에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공표합니다. 이후 이게 고점 랠리까지 이어졌죠. 이때 정말 대중교통을 타면 모든 사람들이 업비트를 보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고, 당시에 몇백만원으로 수십억을 번 사람들도 되게 많고, 주변에 정말 코인으로 자고 일어나면 10%, 20%, 막 100% 이렇게 올라 있었으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장이었죠. 저는 이 시기에 오히려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이 시기에 왜 돈을 많이 못 벌었냐? 이때도 저만의 매매 원칙들과 리스크 관리들을 꼭 지켰기 때문에 당시에는 속된 말로 손절하면 병신되는 장에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 당시에 유입됐던 사람들이 끽해봤자 매매 경력이 2달 혹은 3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자신들의 방식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도 똑같이 진입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입했다가 대부분이 결국에는 이 고점 라인에서 물렸는데도 물린 그대로 리스크 관리 안 하고 그대로 청산, 아니면은 고점에서 물린 그대로 지금도 홀딩하고 있거나 큰 손실을 봤죠. 정말 99%의 사람들이 이 하락장 한 번에 99%의 사람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혼자 매매를 하면서 유명하다는 유튜브들을 봤는데 진짜 웃긴 게 무슨 종목 추천하고 일주일 뒤에 막 100%씩 올라요. 그 코인들이 그때는 막 그렇게 올랐었으니까 일주일 뒤에 막 100%씩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트레이딩의 신이다, 막 이렇게 트레이딩의 신으로 무슨 추앙을 받다가 결국에는 하락장이 옵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이 믿고 따라서 한 사람들은 그대로 다 물려버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언급 일체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도 일체 없이 도망가 버렸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하는 말들이 가치 투자를 부르짖고 뒤늦게 뭐 얼마 간다, 뭐 3년 뒤에는 뭐 이게 뭐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가치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탠스를 기다리면 다 힘듭니다. 지금 다 물려있고 다 힘든 시기기에 기다리면 좋은 날 옵니다. 치고 스탠스를 갑자기 바꿔버려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 판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고 누구에게는 평생 모은 돈일 수 있는 이 투자 자금이 걸려있는 이 판에서 정말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실상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는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아무런 지식도 방법도 없이 이 판에 들어오는 초보분들을 위해 막연한 환상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판에 뛰어든 이상 물려있던 손실을 봤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이제 정리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 먼저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가격이 오를지 혹은 내릴지는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가격 형성 원리라는 것 자체가 희박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켓 메이커의 그냥 트위터 한 방에 시세가 움직이는 판, 이 시세가 움직이는 이 코인판에서 저는 지금도 어떤 종목이 얼마를 간다는 식의 가치 투자가 있다고 믿지 않고 5년이 넘는 시간을 하루에 14시간씩 차트를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주가의 움직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오른다, 내린다, 이 두 개가 각각 50%, 이 50%의 승률을 가진다고 했을 때 다양한 근거들을 활용해서 오를 확률이 55%인 자리, 이 60%인 자리를 찾고 그 승률 안에서 틀렸을 때보다 맞췄을 때의 익절액이 훨씬 큰, 즉 수익이 큰, 손익비가 좋은 자리, 이를 찾는 것. 거기에 더해서 틀리더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 제가 언급드렸던 이 세 가지가 오로지 코인판에서, 이 코인판에서 유일하게 실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코리니 분들과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어려워 보여도 이 세 개가 하나도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오픈 카톡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최근 매매 이외에도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답변을 못 드린 분들이 많은데 답이 오지 않았다면 한 번씩만 더 질문들 보내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